읽어볼까요? 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서부터 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합니다. 96페이지 맨 처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신체의 부분들, 신체의 기관들, 결론적으로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요체는 무엇이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요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혼이며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영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쓸세르비우트, 뭐를 사용하다 를 중심으로 한 괴상한 추론을 거쳐 우리가 도달한 이 영혼은 예를 들어 파이브에서처럼 세포로가 되어 있고 또 해방시켜야 할 영혼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파이드로스에서처럼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날개 달린 한 쌍의 말과 같은 영혼과도 우리는 국가에서처럼 침급의 위기에 따라 건축되고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는 영혼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오로지 행위의 주체로서의 영혼입니다. 여기서 내가 사용한 프랑스어 동사 스세르비 사용하다는 그리스어에서 아주 중요하고 많은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 동사 크레스타이를 번역한 것이고 크레스는 크레시스입니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난해하고 그 역사적 생명은 길고 중요했습니다. 크레스타이 크라오마 나는 사용한다는 사물 혹은 나와의 여러 유형들의 관계들을 제시합니다. 물론 크라우다는 내가 사용한다, 내가 이용한다, 내가 도구나 연장을 사용한다 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브리스코스 크라우마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나쁘게 행동하다를 의미합니다. 마치 used violence라고 말할 때 use는 사용의 의미를 갖지 않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다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라우마이는 어떤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테오이스 크레스타이스 세르비르 라고 말할 때 이는 신을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과 한결같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신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 신과 더불어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포크레스타이스 세르비르 동슈바 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해 말을 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적절히.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적절히 말을 다루어 수에 연결하기 또는 기병대와 관련된 기술 규칙에 따라 말을 사용하기를 의미합니다. 크레스타이와 크라우마이는 또 자기에 대한 일정한 태도를 지시합니다. 에피투미아스 크레스타이라는 표현은 스세르미르 느세파시온 포티크쇼 무엇을 위해 자신의 정념을 사용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사방도는 아싸파시온 자신의 정념에 얼중하기 사실은 직역하면 자신의 정념에 스스로를 포기하기 자기를 버리고 자기 정념에 헌신합니다. 오르게 크레스타이니스 세르비르 블랙골레 분노를 이용하기가 아니라 사방돈의 알라골레 분노에 사로잡히기 이 표현이 딱 좋죠. 사로잡히기 콤포크트 아베골레 공격한 행동을 하다 분노에 사로잡혀 행동하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플라톤 혹은 소크라테스가 자기 배려라는 표현에서 아우톤 자기가 무엇인지 또 자기를 통해 지시된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크레스타이 혹은 크레시스 개념을 사용할 때 그들은 영혼과 여타세계 혹은 신체가 맺는 관계를 지칭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체를 에워싼 것, 주체가 운영할 수 있는 대상, 자신이 관계를 맺는 타자, 자신의 신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과 관련하여 점유하는 독특한 초월적 위치를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플라톤이 배려해야 할 자기를 찾기 위해 크레시스 개념을 사용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실체로서의 영혼이 아니라 람 substance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영혼 람 수이즈 그러는 꾸며주는 말이
국민을 받는 말의 뒤에 나오기 때문에 실체로서의 영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이픈이 돼 있을 때 가끔 사람들이 그 순서대로 영어처럼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혼으로서의 실체가 아니라 실체로서의 영혼. 페시스 개념은 자기 배려와 그 형식의 역사 전반에 걸쳐 발견됩니다. 이 개념은 스토아주의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자, 여태까지 일반론을 펼쳤고 스토아주의를 보는 거죠. 크레시스 개념은 에픽테토스의 자기 배려 실천에 즉 자기 배려는 우리가 다수의 무엇인가의 주체인 한에서 자기 배려. 즉 우리가 기대적 행위의 주체, 타자와의 관계의 주체, 일반적 행동과 태도의 주체, 자기와의 관계에서의 주체인 안에서 자기 배려일 수 있다는 말. 자기 배려는 스소큐페로 번역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자기 돌봄이라고 번역하는데 적절한 용 그리스어 원래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배려라고 하면 배려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같은 뜻이 별 차이가 없다면 한자나 영어보다 이 한글을 사용하는 게 더 잘 들어오고 사실은 심미적으로도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봄, 돌본다, 자기를 돌본다 개념에 훨씬 근사해요. 한국 도구를 사용하고 태도를 취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주체인 한에서 우리는 자기 배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크레시스의 주체, 즉 행위의 주체, 행동의 주체, 관계의 주체, 태도의 주체 등과 같이 이 말이 갖는 모든 다의성과 더불어 크레시스의 주체라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즉 이것은 주체에 해당하는 영혼이지 실체인 영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영혼이 아니라 자기의 테크놀로지에서 말하는 주체, 화. 자기가 자기를 돌본다고 할 때, 내가 나를 돌본다고 할 때 나의 뭘 돌보냐? 몸도 돌보지만 이 경우에는 영혼. 물론 이제 영혼이라는 말을 지금 번역으로 쓰니까 이게 원래어는 혼, 프시케란 말이에요. 사실은 프시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 같은 말은 잊어버려야 되고요. 물론 영혼이라는 말로 번역되면서 이게 제가 말하는 동아시아 학문의 메이지 효과인데 원래 그리스에 없는 뜻이 막 따라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면 지식고각 지층을 아나크로니크하게 비역사적으로 엉망으로 관찰하는 게 되니까 그 시대의 정확한 지층을 그려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푸시케다. 그리고 푸시케 개념도 온갖 사람마다 맥락마다 다 다른데 지금 후보는 그걸 주체로서의 영혼, 푸시케 개념이라고 특정화하는 거죠. 사실은 새로 정의를 한다고 가르쳐. 거기서 알키비아데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전개시킨 바는 바로 이렇게 된다. 해주시면서 사실 주체인 영혼을 목표로 하는 순간부터 자기 배려는 적어도 외관상 자기 배려로 간주될 수 있는 세 유형의 다른 활동들과 아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첫째, 자기를 돌본다는 건 의사, 의학적, 테라피트, 가장. 그러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오이코노미아처럼 식소를 돌본다. 그다음 연인을 배려하고 살핀다, 돌본다. 세 가지 예를 드는 거죠. 첫째, 여기 빨리 들어가죠. 의술을 하는 의사가 진단을 내릴 줄 알고 약을 처방할 줄 알고 환자들을 치유할 줄 알고 또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경우 이것을 자기 배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자신을 검진하고 진단하며 다이어트를 할 경우 그가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의미에서의 자기 배려, 즉 영혼 주체인 자기에 대한 배려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자신의 신체, 즉 자신이 사용하는 바를 돌봅니다. 그가 배려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지식을 적용하는 의사의 테크닉과 기법과 개인에게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해주는 때흠 기법은 즉 주체인 자기의 영혼을 돌보게 해주는 기술 아니면 타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때 다른가를 드는 예를 의사, 가장, 연인의 예를 듭니다. 둘째, 가정관리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문의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가장, 훌륭한 호주가 자신의 재산과 부를 관리하고 자신이 소유한 바를 번창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을 배려할 경우 이것을 자기 배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한 바를 돌볼 수 있지 자기 자신을 돌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키비아데스를 추종하는 자들이 알키비아데스 자신을 돌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행동과 행실이 증명하듯 그들이 돌보는 것은 알키비아데스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알키비아데스의 육체와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배려할 뿐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닌 순간에 그들은 알키비아데스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알키비아데스를 배려하는 것은 돌보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 주체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주체, 자신의 육체와 적성, 능력을 사용하는 주체로서의 그 영혼, 직계를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나 후코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푸시케가 있어가지고 그걸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담론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푸시케의 정의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한 플라톤이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푸시케하고 실체론적 푸시케와 다른, 그러니까 철학의 푸시케가 아니라 필로소피아의 푸시케가 아니라 테오리아의 푸시케가 아니라 프락시스의 푸시케 같은 개념을 발명하고, 그러니까 니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이란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묻기보다 영혼 개념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라고 묻고, 영혼 기능은 죄를 짓고 용서받기 위해서 세팅된 장치다. 그거는 당연히 니체에 정통했으니까. 지금 이런 맥락에서 주체로서의 푸시케 개념을 새로운 장치로 이 사람들이 세팅했다고 오늘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볼 수 있다. 작업 가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니체에 영향받은 후코의 사후적 해석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실체로서의 영혼이 아니라 행동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의 영혼, 태도, 자기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영혼 같은 단어를 썼냐? 안 썼단 말이지. 대구축이죠. 알키비아데스를 배려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 육체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주체 자신의 육체와 적성, 능력을 사용하는 주체로서의 그의 푸시케를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그가 나이 들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덜 멋있어지고 덜 예뻐지기를 기다려서 사람들한테 매력이 없어졌을 때, 자, 이제 너의 푸시케를 돌봐야지. 그 전에는 가서 얘기해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식의 지금 말이죠. 그 가장 화려한 청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은 다른 연인 및 알키비아데스의 추종자들과는 달리 소크라테스가 배려한 것이 알키비아데스 그 자체, 알키비아데스의 푸시케, 행위 주체로서의 그의 푸시케 였음을 증명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가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방식을 배려합니다. 자기를 돌보는 방법을 돌봅니다. 바로 이 점이 에피멜레의 핵 아우트에서 스승의 메타의 위치를 규정하며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려는 앞으로 보게 되지만 실제로 스승이라는 타인과의 관계를 구체화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배려 대상이 그가 인도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배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의사나 가장과 달리 그는 육체나 재산을 배려하지 돌보지 않습니다.
호수와는 달리 프로페서와는 달리 그는 자신이 인도하는 자에게 적성과 능력, 화술, 타자들을 제압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고심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하는 배려를 배려하는 자고 제자를 사랑하는 가운데 제자가 자기 자신을 배려할 수 있게 만드는 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그 해월의 향하소리 논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윤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모든 책을 읽을 때 윤리적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후쿠오의 윤리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석박사 수료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노자의 윤리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노자가 그게 몇 장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 가지 것들에 스스로 그러함을 돕고 감히 무엇을 인위적으로 조장하지 않는다. 조장이라는 건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맹자에서 보면 조장이라는 게 잘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원래 뜻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잘하도록 돕는. 근데 그 조장이라는 맥락이 되게 나쁜 맥락으로 쓰이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어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늦게 자라요. 식물들이.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조장을 해줘요. 빨리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요. 근데 그걸 하느라고 원래는 한 뭐 예를 들면 6시에 오는 사람인데 밤 11시까지 안 오다가 11시에 와. 그래서 11시에 와가지고 자식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식물들이 자라는데 잘 안 자랐거든요. 답답해서 조장을 해주고 왔지. 자라도록 도와주고 왔다. 그래서 그 말이 뭔가 하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같이 아들들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식물들이 늦게 자라니까 이거 요만큼씩 자란 씨앗을 새싹을 전부 다 이렇게 조금씩 뽑아줬어요. 빨리 자라.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서 부모든 선생이든 뭐 직장 상사든 그 상대의 스스로 그러함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의 잣대에 맞춰서 이거 빨리 크도록 조장을 하는데 그럼 오히려 죽는다는 거죠.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자,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사랑하는 가운데 제자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만드는 자, 그런 능력을 결국 스승과 부모의 공통점은 자기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뭐 평생을 학교에 주변에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오히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방해를 안 하는 게 급선무다. 왜냐하면 이게 후보로 공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후보는 말가사물에서 이 각각의 시대마다 에피스테메가 달라진단 말이죠. 공통분모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 이상의 무엇인가를 가로지르는 공통분모, 공통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거가 성장인지 후퇴인지를 판단할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라카토슈 상을 받은 과학철학자 장하석,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석 교수가 쓴 온도계의 철학.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계도 팽창하고 그 수온도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얼마만큼 팽창했는지 팽창하지 않는 게 있어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우주의 모든 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팽창을 얼마나 어떻게 한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재적으로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팽창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룬 거죠.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장하석 선생 책들은 다 좋은데 그 책을 온도계의 철학을 특히 권해드려요.
자, 그래서 내가 의학, 가장, 연인과 관련된 세 종류의 작은 성찰을 주장하고 알키비아데스의 책에 대해서 특히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 사소한 세 가지 이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찰들이 후에 자기 배려와 그 테크닉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 문제들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첫째, 자기 배려와 의학, 자기 배려와 신체의 배려, 자기 배려와 양생술의 관계의 문제가 규칙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기 배려와 양생술의 관계가 제기된다. 양생술이 생명을 키운다, 양육한다는 건데 이게 다이어트, 디에틱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이어트하고 같은 업무, 그 잘 돌보는 거죠. 그 다이어트라는 건 그러니까 굶어서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그 섭생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사람이 적당한 체중이 되게 하는 것도 다이어트. 그 맥락을 생각하시면 돼요. 알키비아데스 플라톤이 양생술과 자기배려를 구분하는 철저한 속성상의 차이를 현시한 반면 자기배려와 양생술의 역사를 우리가 분석하게 될 수많은 이유에서 양자는 더욱더 착정됩니다. 헬레니즘 시대와 1, 2세기 로마 시대가 되면 자기배려의 주된 형식들 가운데 하나인 양생술 안에서 발견됩니다. 아무튼 신체와 영혼 실존의 보편적 태제로서의 양생술은 자기배려의 주된 형식들 중 하나입니다. 둘째로 자기 배려와 가장, 남편, 자식, 소유주, 노예, 주인 등과 같은 사적인 의무인 사회활동 간의 관계 문제가 규칙적으로 제기됩니다. 그리스 사회 내에서 이 문제들은 가정관리사, 에코노미크, 산업라는 이름하에 규합됩니다. 자기 배려는 이 의무의 통째로 양립 가능한 걸까요?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상이한 철학적 카드 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가정관리술의 의도와 자기 배려의 요청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아주의자들은 양자를 연루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가정관리술과 자기 배려를 가능한 한 견고하게 연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세기에 걸쳐 자기 배려와 애정관계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자기 배려는 애정관계를 거쳐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 로마 문명의 규모에서 점차적으로 자기 배려와 연애수를 분리시키는 긴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기 배려하고 연애수라고 분리돼 있나요? 조선시대는 어땠을까? 일제시대는 구한말은 어땠을까?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이런 거 정말 논문이나 연구 주제로 써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연구해 보면 오늘 우리가 왜 사랑을, 에로스적인,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관계를 이렇게 사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아까 말씀드렸죠, 실증성들을 연구할 수가 있겠다. 하나의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쪽 관련된 근대 뭐 모던, 경성의 연애 이런 책들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방법론을 써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그거는 거의 HK 사업을 하나 해야 되거든요. 너무 어마어마한 주제가 맞겠네요. 그 서양은 이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교 로마가 되면서. 이 작업은 자기 배려가 이 문화의 그러니까 자기 문화를 이 문화, 우리 문화 같은 문화라고 항상 그 대자적으로 칭해요. 또 우리나라 같은 말을 안 쓰고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 같은 식으로 항상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양인이 서양 문화의 문화유학적 코드들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푸꾸가 자기 문화를 분석한 방식을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와 같은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와 같은 사회가 서양화된 만큼 그 방법론을 쓸 수도 있을 테고 서양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흑백 방법론을 원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흑백 방법론을 저도
한국 사회에 적용시켜 보려고 논문을 못 썼죠. 그게 평생 제가 근대성, 현대성에 관심이 있어서 그 논문만 줄기차게 40년 동안 쓰고 있는 건데, 30년 동안 쓰고 있는데, 그게 특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르에시아 개념 같으면 한국에서 후쿠가 말하는 대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정한 변형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게 설득력을 갖기가, 원하는 효과가 거의 발생이 안 돼. 그쪽 사회에서는 그래도 좀 되는 모양인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좀 달라요. 문화적. 당연히 다르겠죠. 다른 사회. 하여튼, 또 이 작업은 자기 배려가 이 문화의 주요한 테마 중 하나가 되어감에 따라 연예술을 개별적이고 의심스럽고 우려스러우며 심지어 처벌할 수 있는 실천 쪽에 방치 않는다. 따라서 연예술과 자기 배려는 단절됩니다. 스토아주의자들과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자기 배려와 경제라고, 일본 사람들이 경제의 재미는 경제라고 줄여서 경제, 레코노미카라고 번역했는데, 오이코노미아는 가정관리술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카노미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영어책 보시면 이코노미란 말이 나오는데 그 경제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경우엔 거의 틀림없이 체계나 체제 정도로 대체해서 번역하면 말이 들어맞거든요. film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자기 배려와 체계 혹은 태제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한 상반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강생술과 자기 배려 간의 상호 연루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주요 세 선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배려와 의학, 가정관리, 사적인 이해, 연애술 간의 관계 문제도. 그래서 녹음이 끊겼다는 거죠. 이게 거의 끝난 게 틀림없는 불량사. 중간에 끊긴 거예요. 녹음 테이프가 뭐가 됐는지 하여튼. 첫째 시간을 너무 오래 해서 딱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50분이 됐어요. 오늘 쉬니 10분 쉬었다가 12시 정각에 나머지 또 다음 1월 13일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